네, 두 분 그거 보셨어요? 뭐요? 드라마 그거. 오. 네, 오늘 또 요 코너도 굉장히 오래간만에 우리 드라마나 음악 방송, 영화를 다루는 코너 그거 봤어. 오늘 그 다룰 드라마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입니다. 우영우? 요새 아주 핫하죠. 앞두로 우영우? 네, 앞뒤로 우영우. 그래서 아마 두 분 다 이제 재밌게 보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일단 요 그 드라마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히 좀 소개를 해드리면 다 아시겠지만, 일단 그 포인트 세 가지만 얘기를 한다면은, 일단 첫 번째 흥미롭고 사랑스러운 캐릭터가 보여주는 극복의 드라마다. 네, 그런 게 있고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주인공이 이제 강점과 약점을 가지고 법정에서 고군분투하는 그런 드라마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포인트가 요게 그 이어지는 드라마가 아니라 그렇죠. 하나하나가 에피소드 중심의 법정 드라마라서 그렇죠. 언제부터 봐도 이제 재밌게 볼 수 있다. 근데 이제 당연히 1화부터 보면은 그 캐릭터들에 대한 그렇죠. 사연과 스토리가 성장기도 있으니까요. 네네. 그런 드라마라는 거고요. 그 에피소드 중심의 법정 드라마만이 가질 수 있는 매력이 있다. 네. 그리고 그 세 번째 포인트가 우영우 같은 이제 변호사를 꿈꾸게 하는 드라마. 네.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는 이제 정직하고 성실한 그 유능한 변호사를 국민들이 원하잖아요. 근데 이제 현실에서는 그런 변호사를 없어. 만나기 어려운데 그 드라마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저희 캐릭터를 보여줌으로 해서 이제 대리 만족을 좀 주기도 하고요. 이게 드라마 시청률이 지금 어마어마하죠. 지금 계속 꾸준히 올라가고 있어요. 첫 화가 아무튼 시청률 되게 따져. 시청률파야. 시청률만 문제가 아니고 네. 우영우를 연기하는 그 박은빈. 네, 박은빈 거기 앞에 그 상대 역으로 나오는 사람 네네. 거기 배우 이름을 모르겠고 그 다음에 또 같이 근무하는 그 저기 뭐야 남자 변호사 네네. 팀장 변호사인가요? 그 셋이 지금 아주 주가가 그냥 천정부지로다. 그렇죠. 특히 주인공은 네. 뭐 상상 초월에 계속 올라가고 오늘도 있죠. 뉴스에 나왔습니다. 저는 박은빈 얘기가 나왔으니까. 잠깐만 그 얘기 나중에 나중에 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일단 첫 화가 첫 화가 0.948%였었는데 이건 보통 시작하는 드라마가 이게 케이블이고 종편이다 보니까 뭐 한 요 정도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최근에 8화 저희가 지금 요거 방송 녹화하고 있는 시점이 8화인데 무려 13.09%의 시청률이에요. 13배가 올라간 거예요. 13배가. 그러니까 어제가 9화 아니었어요? 저는 8화까지만 봐가지고 어제 수요일 밤. 어제 했어요. 어제 못 봤어요. 오늘 이제 네. 저는 8화까지만 봤기 때문에 8화 기준으로 그렇고 그 당연히 이제 입소문을 타고 꾸준히 시청률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고요. 그러니까 이에 따라서 이 드라마가 방영하고 있는 채널이 두 분 아마 생소할 거예요. ENA 채널인데 이게 ENA 채널이라고 못 들어보셨죠? 저는 뭐 워낙 TV를 껴안고 아, 그래요? 밤늦게는 이제 혼자 있을 때는 좀 고민스러울 때 이 드라마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ENA 그 채널을 많이 봅니다. 그렇구나. 29번이에요. 채널 번호 이름도 아시고. 원래 이게 KT그룹의 그 계열사 스카이 TV가 운영하는 대표 그 종합 드라마 뭐 오락 채널인데요. 이게 케이블 TV 막 이렇게 돌려서 보다 보면은 스카이 드라마라고 있어요. 예전에는 이 스카이 드라마가 리브랜딩을 해서 ENA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새롭게 바뀐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초대박을 친 거고요. 근데 뭐 회사 얘기 내용을 얘기해야지 뭐. 그러니까 아무튼 뭐 스폰 들어왔나? 뭘 스폰 좀 들어왔으면 좋겠어. 광고를 해주고 있어. 스폰 좀 들어왔으면 좋겠어. KT가 우리한테 여기다가 뭐 출연을 제발 좀 그래줬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이게 시청률만으로 봤을 때 최종화까지 계속 높아진다면은 천하의 그 드라마 왕국 TVN마저도 넘을 가능성이 있다. 뭐 이렇게 좀 점치는 분들이 많고요. 이게 또 주식 시장에도 나타나는 게 요새 같은 시기에도 ENA 채널 주가가 엄청 많이 그랬어요? 한 70% 가까이. 박 국장님 이걸 했어야 되는데. 박 국장님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올라간 다음에 들어가봐야 물려. 네네. 그래서 두 분 다 재밌게 보셨으니까 뭐 각자 나름대로의 이제 감상평들이 있을 텐데 아까 그 뭐 주연 배우의 비하인드 스토리 이런 거는 일단 둘째치고 뭐 그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박 국장님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기억나는 에피소드 있어요? 7화 소독동 이야기에서 네. 소독동 마을 개발에 대한 것들은
제가 이런 거 거기 반대하는 거 충분히 아시니까 더 얘기 안 할랍니다. 그리고 뭐 변호사 거기 법이 이렇게 다 이렇게 있는 놈들로 편이다 이런 거니까 저 그 얘기 안 하고요. 여기서 우영우 변호사와 같이 근무하는 남자 변호사가 얘기한 차별의 문제를 제기했어요. 그렇죠. 자폐아인데 사실은 걔가 자폐아가 아니고 특혜를 받았다. 그 자기 변호사 회사 온 것도 낙하산으로 들어왔다는 역차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더라고요. 저 이 역차별의 어떤 문제를 제기했을 때 제가 뭐가 생각이 났냐면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장애인들이 이동권에 대한 보장해달라는 지하철역에서의 싸움을 해서 투쟁을 했을 때 시민의 지하철 이용하는 시민의 그 출퇴근길을 방해한다라는 그런 장애인들이 시민들을 반대로 자기들의 권리를 위해서 시민들의 피해를 주고 있다라는 이런 것들을 그때 많이 얘기했고 이제 장애인들 중에서도 특히나 발달장애, 자폐아, 뭐 이제 자폐아도 있지만 또 발달장애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장애인들을 보통 이렇게 분류를 하잖아요. 어떤 장애 유형에 따라서. 그래서 뭐 지체, 시각, 농화, 뭐 그리고 발달장애인들 이렇게 나누는데 사실 다 어느 한 분도 이렇게 뭐 불편하지 않은 게 없으시죠, 그분들이.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많이 그 다른 분들 이를테면 지체 장애인이나 시각, 농화 장애인들은 대충은 알아요. 아, 이분들은 어떻게 하면 케어하면 돼야 될지를 알아요. 그런데 발달 장애인들, 자폐아 이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 저 또한 또 어떻게 대처를 해야지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를 보면서 좀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짠해지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이제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 보통 발달 장애인들이 그 자폐아를 가진 그 뭐 부모님이나 이렇게 보면 다 이 우영우처럼 다 이렇게 뛰어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또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제 주변에도 그래서 항상 부모들이 걱정하는 게 그거잖아요. 내가 죽으면 이 자식을 어떻게 저 책임이니까 저는 이제 이 드라마에서 이제 그 부분도 나중에 아마 아빠가 한 번은 얘기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짠하면서도 또 나름대로 그 에피소드마다 이렇게 저거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아주 되게 막 가슴에 와닿습니다. 맞아요. 단점이 딱 있어요. 단점이 뭐죠? 저도 이제 드라마를 여러 군데 이제 많이 보는데, 닥터 로이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있었어요, 요새. 요새 지난주에 끝난 거 드라마도 MBC 드라마 그렇고, 저거 왜 오수재인가, SBS에서 했던 것도 있고, 지금 예전에 무법 변호사 이래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변호사들을 다루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자꾸 이렇게 환상을 심어주는 건 아닌가. 변호사에 대한 사실은 현실 세계의 변호사와 그 드라마 속의 변호사는 틀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지양해야 된다. 왜냐면 아이들이 그렇다면 물론 변호사 꿈꾸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환상을 심어주면 안 된다. 그리고 변호사가 아주 다 이렇게 좋은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서는 좀 조심스럽게 다뤄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 드라마의 가치라는 측면에서 아까 지금 제가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에서 미덕, 현실을 반영했다라는 미덕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이것과 별도로 이 드라마의 가치는 도대체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네. 이상하게 우리가 저번 때 우리가 영화를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를 다뤘어요. 네네. 이때 이상한 나라는 뭐다? 남한과 북한 똑같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네. 이것도 하필이면 제목이 이상한 변호사입니다. 네. 그죠? 왜 이상하다 그랬을까? 3화에서 보면은 우영우가 학급 친구들한테 이지매를 당합니다. 전 이 3화를 봐서 누가 과연 장애한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부들이 오히려 우영우한테 하는 거 보면 진짜 얘네들 장애 많은 놈들이다. 그죠? 근데 그게 한두 명이 아니라 일반적이었다라는 학급 친구들이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었다는 거고 예전에는 장애인들이 우리가 접촉률이 되게 적었습니다. 낮았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그죠? 시설이나 이런 데서 사회 통합 교육을 안 시켰으니까. 경리적 배제적 방식으로 우리가 장애인들과 일반인들이 이렇게 했단 말이죠. 장애 정책도 그랬고. 그런데 우리 한국 사회가 이제 발전했어요. 발전해서 장애인들의 삶보다도 행복한 건강한 삶을 위해서
사회로 진출시키는 것들이 우리 장애 정책으로 변경됐습니다. 네. 이 속에서 우리 일반인들이 이 접촉의 경험이 적다 보니까 한편은 우리가 일반 사람이 당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지, 그들과 어떤 만남이 바른 것인지에 대해서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무도 사회가 교육해주지 않아서 아무 문제의식이 없이 이런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게 아닌가, 장애자의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일반 사람들에 대한 진짜로 장애인 교육을 제대로 좀 시키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장애인식 개선에 대한 노력도 뭐 공공기관에서도 그렇고 민간에서도 계속 꾸준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요. 그게 이게 보면은 이제 드라마니까 가능한 게 두 분 말씀처럼 이게 여기 뭐야 아주 불가능한 건 아닌데 실제로 법조인이 되는데 합격하는 수준의 지적 능력을 가지려면은 자폐인이 그 어마어마한 노력, 거의 불가능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미국 쪽에서나 몇 명이 있고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그리고 대부분 그게 자연적으로 되지 않고요. 그 능력이 있는데 그것을 개발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도움, 지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장되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드라마가 판타지적인 요소가 있다는 게 그 우영우 같은 지능 수준은 진짜 논문이나 연구 학회에서 다뤄야 할 만큼 뭐 희귀한 수준의 지능이라고 그렇죠.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뭐 있습니다. 뭐 이런 거는 실제로 법정에서 많이 쓰이는 문장은 강은 막바로 판사한테 깨어갖고 고양이협회 지휘 변호사, 네 그렇다라고 극적인 표현을 위해서 이렇게 쓴다고 그건 하고요. 다 들었. 네, 요 재미있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몇 개가 있는데 이게 원래 2021년에 방영 예정이었어요. 2021년도에 방영 예정이었는데 그 지금 주인공 우영우 역을 하고 있는 박은빈 배우가 처음에는 제안을 받았을 때 자신이 없어서 여러 번 출연을 고사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이 박은빈 배우의 그런 결정에도 불구하고 제작진이 무려 한 1년 정도를 출연을 결정할 때까지 다른 배우를 캐스팅하지 않고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또 그 박은빈 배우 스스로 본인도 이제 출연을 결정하게 그거 됐고 캐런트가 싸서 그런 거 아니에요? 왜냐면 박은빈 배우가 아니에요. 엄청 뜬 배우는 아니걸라면 뜬 배우는 아닌데 그 전에도 꾸준히 꾸준히는 했어. 했었죠. 네. 근데 아역 배우 출신에서 스토브리그에서 보셨어요? 예, 좀 성인으로 제가 볼 땐 좀 데뷔했다고 보는데 안정적인 연기력은 좀 보여줬지만 또 팍 뜨지는 않았어. 그리고 또 이 배우가 우리나라 거기 여배우 계보로 보면 개성파 배우 또 단어 조심하세요. 단어. 또 미인 계열의 배우. 예. 조금 더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앞뒤 빵빵한 몸매적 배우. 요거 양쪽에 속하지 않는 중간점에 위치해 있는 배우입니다. 그래서 아니 예뻐요. 귀엽죠. 그러니까 미인 계열은 아니라는 거예요. 캐릭터 때문에 그런 거지. 자, 그래서 뭐냐면 요거 하기 전까지도 캐런트도 좀 쌌을 거야. 짰었어요. 근데 요번에 1억이 넘었답니다. 예. 그래서 배우들이 거기 먼저 1억은 그 비싼 것도 아니에요. 거기 해당 1억이면 엄청 비싼 거. 한국 사회에서 1억은 이거 우리가 없이 살아서 잘 몰라. 어찌됐건 이 박은빈 배우가 연기를 해서 우영우 캐릭터를 200% 소화해낸 거고요. 제작진도 이제 참 대단한 게 캐스팅 단계에서부터 꾸준히 그 신뢰를 가지고 저는 만장일치로 박은빈 배우를 우영우로 낙점했다라는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고요. 그리고 한국일보에서 이 드라마 기사를 다루다가 이상한 변호사 우병우로 잘못 표기를 한 적이 있어요. 실제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수정이 돼서 7월 5일 뭐 이후로는 정상적으로 수정이 됐다고. 그게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방송을 하다 보면 우리도 이제 실수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언론이나 이 방송에 있는 분들이 그 기레기레 소리 안 들으려면 진짜 신중해야 돼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오타라기보다는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 우병우라고 변호사 있잖아요. 네, 있죠. 걔를 거기 뭐 주인공으로 하는 드라마 같은 거 하나에 또 히트 친다 이런 게 단계 있는 거야. 다뤄야 돼. 그 정도까지 오바. 깊은 오타의 의미가 있었을까요? 한국일보에서? 이 나비 효과는 또 이런 데서도. 네. 제가 여기서 이렇게 바람 펄럭이면 저기 미국에서 뭐 큰일 납니까? 아니요. 우리는 별로 일 없는 사람들이라. 우리 사회가 우리가 그냥
그냥 보면은 그냥 잘 지나가는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조금 자세히 보면은 우리가 타인과의 공감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측은심이라는 것을 가지고 보면은 우리 사회 진짜 이상한 사회라는 거예요. 이상한 사회이기 때문에 이상한 사회는 이상하게 봐야 제대로 보는 거죠. 이상하게 봐라라고 저는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상하게 보면 우리 사회가 결코 그다지 건강하지 않다. 그래서 건강하지 않는 우리 사회가 제대로 이게 바뀌려면 어떠한 부분이 변해야 되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해 보시라. 이런 점에서 저는 이상한 변호사라는 어떠한 제목을 달았다라고 보고요. 네. 여기서 생각해 보세요. 저는 우영우가 깨꿍 할 때마다 고래가 확 나갑니다. 네. 왜 그럴까요? 왜 고래를 시그너처 같이 우영우의 깨달음으로 오는 어떤 상징물로 썼을까? 네. 이 부분까지를 봐야 이게 우리가 영화 조금 평론을 하는 거예요. 응?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알죠. 전 그것을 계속 이 화를 내면서 하면서 어떻게 얘네들이 이게 표현하는가를 이게 봤는데 네. 아직 뚜렷하게 뭐냐면은 노골적으로 나오진 않았어요. 나오진 않았는데 제가 생각하는 건 이거예요. 고래는 네. 바다에서 살지만 어류가 아닙니다. 포유류죠. 포유류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젖을 먹이기 때문에 이 모성이라는 측면들이 강하게 갖고 있어서 그래서 내가 우병우라 그래. 우영우의 그 엄마의 관계라는 이 복선이 거기서 좀 있다라는 거기에 좀 있다라고도 보고요. 그래서 엄마의 관계로 과연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후에 나타날 거라고 보지만 그래서 저는 고래를 저는 썼다라고 봅니다. 바다에 살지만 어류가 아니고 포유류다. 이런 의미가 있다. 저는 좀 다르게 봤는데 네, 여기 로펌이라고 해야 되나요? 로펌이죠. 우영우가 속해 있는 태영 이 로펌의 이름이 한바다죠. 한바다. 아 바다에서 그래서 지금 그 해석하신 것도 굉장히 훌륭한 해석인데 요런 것들을 좀 찾아보면은 재밌어요. 한바다고 한바다에서 자유롭게 뛰노는 우영우의 그 능력을 가지고 그렇죠. 자유롭게 이제 뛰어놀고 그래서 우영우가 결코 태산을 갈 수가 없구나. 거기는 그렇죠. 산이니까. 그렇죠. 태산이고 그렇죠. 한바다고 거기 그런 게 있죠. 거기 가려면 거기 멧돼지가 가야겠네. 그럼 멧돼지. 멧돼지는 이제 식욕이 왕성한 변호사. 걔네들은 태산으로 가야 돼. 시커먼. 그리고 이 로펌의 실제 모델도 있어요. 그래 어디? 이 한바다라는 그 법인 법무법인 로펌이 법무법인 태평양이라는 로펌이 있어요. 네, 있어요. 태평양 알긴 알아요. 몇 순위 안에 드는 그 회사가 그렇죠. 그 회사가 그 이제 모델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장소 있잖아요. 장소라든지 여러 가지 그 내부 그런 장치들은 법무법인 태평양을 참고했다고 하더라고요. 태평양이 훌륭하다는 거예요? 아니, 아니, 저는 거기 잘 이제 모릅니다. 그냥 그렇다라는 거기 거를 참조했다, 이제. 있어서 여기까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아직 못 보신 분들 계시면은 뭐 ENA 채널이나 넷플릭스에도 올라가 있거든요. 한 번씩들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